짝짝꿍 정순철 어린이 합창단이 제35회 지용제 1부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무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네, 저희 부탁해 볼게요. 네, 너무 귀여웠습니다. 자, 짝짝꿍 정순철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였거든요. 교수님 마음이 좀 녹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어린 네. 학생들이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니까 네. 긴장감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자 현대시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시인 정지용 추모 그의 시문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35회 지용제 1부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장영우. 네, 저는 아나운서 한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이 지용제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매년 사회를 보고 계신 교수님과 함께해서 더없이 영광입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지용제의 많은 행사 중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특히 이 시간은 제34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찬 함성과 박수 소리로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유정현 옥천문화원장의 대회서를 청해 듣겠습니다. 제35회 지용제 본행사인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에 여러분을 뵐 수 있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느덧 34번째 정지용 문학상입니다. 정지용 시인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연구해 오시고 정지용 사전까지 편찬한 최동호 시인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옥천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몰랐고 교과서에서 위대한 시인을 다룰 수 없었던 시절부터 최동호 시인의 그 연구는 진행됐고 정지용 사랑은 시작됐던 모양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생애를 되살리고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며 정지용 시인을 대중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정지용 사전을 펴내시고 시인의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정지용 시인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하고 잘 아는 시인의 정지용 문학상 수상, 최동호 시인의 정지용 문학상 수상은 즐겁고 반갑고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정지용 문학상이 한국 문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기원, 대한민국의 영원한 고향 옥천에서 온 국민이 힐링할 수 있는 훌륭한 지용제가 개최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한데 모아져 있는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축제는 앞으로도 온 국민들의 감동을 모을 것입니다. 34번째 정지용 문학상을 준비해 주신 지용의 여러분의 노고와 더불어 지용제를 대한민국의 영원한 고향 옥천의 가장 큰 문화자산으로 키워주신 옥천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황비철 우리 군수님 너무 사랑하고요. 정지용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나 깊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유자요 회장님, 또 전 박효근 원장님, 인서 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정연 옥천문화원장이 대회사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유자효 지용 회장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대 위로 지금 올라오고 계실 텐데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 정지용 시인은 6.25 때 적치하에 서울에서 납북되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에 대한 오해가 더 씌워져서 오랫동안 한국 문학에서 가려진 이름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문인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정지용 시인의 해금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1988년 들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문학단체인 지용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 3월 31일 정지용 시인이 해금됐습니다. 이후 납북, 월북 작가들이 해금이 이어져서 한국 현대문학사가 복원이 됐습니다. 이에 5월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지용제가 열렸습니다. 이 역시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국내 첫 문학축제였습니다. 1989년 제2회 지용제에서 제1회 정지용 문학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이름으로 제정된 국내 최초의 문학상입니다. 첫 수상자는 지용이 문장에 추천한 박두진 시인이었습니다. 정지용 문학상은 최근 2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시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낭송하기 좋은 시를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상금과 심사료는 옥천군이 부담하고 수상자 선정은 지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35회 지용제의 34회 정지용 문학상은 최동호 시인의 어머니 범종소리에 수여됩니다. 최동호 수상자는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가린 상태의 결심에서 선정이 됐지만은 정지용 사전을 내는 등 지용시 연구에도 혁혁한 업적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학축제인 지용제가 한국 현대시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올 지용제는 한국시인협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한국시인대회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의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유자효 지용 회장의 경가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 정말 멋진 목소리의 경가보고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영사 순서입니다. 한영사는 황규철 옥천 군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군수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 어느덧 35회를 맞는 지용제를 개최하며 지난 2년간 온라인 개최로 아쉬움을 많이 했는데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유정현 옥천 문화원장을 비롯한 우리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용제와 더불어 34회를 이어온 정지용 문학상의 온유하고 너그러운 상상력과 언어의 음악성이 돋보인 어머니 봄종소리로 수상하며 옥천을 방문하여 주신 최동호 시인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오늘 정말로 대면 축제로 개최되면서 많은 분들이 옥천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정중 시인을 기리는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 5년 연속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에서 23년까지 예비문화 관광축제로 선정되는 큰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축제를 보러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용제가 훌륭하신 운인 여러분 중심으로 한국 시문학의 미래를 열길 희망하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고향 옥천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님의 한영상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박한범 군의회 의장을 대신해서 이병우 부의장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35회 지용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오신 우리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천군의회 부의장 이병우입니다. 제35회 지용제를 맞아 우리 옥천을 찾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위해 애써주신 우리 유정현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정지용 문학상 수상하신 최동호 시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현대시 선구자인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정지용 문학상을 통해 매년 최고의 시가 선보이고 있으며 백일장과 시인항송대회, 음악회, 그리고 문학캠프를 통해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그 시 문학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인께서 고향의 그리움을 명시 향수에 담아냈듯 지용제가 현대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위로하는 축제로 널리 사랑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먼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시끌벅적한 문화축제를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해주신 우리 또 옥천군의회 이병우 부의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충청북도 도정을 살피시나 바빠서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김영환 지사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제35회 지용제 축하 메시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오늘 제35회 지용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 많이 쓰신 황규철 군수님, 유정현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을 추모하고 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해온 지용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인의 대표작 향수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옥천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실개천과 파란 하늘빛 등 고향의 정취를 만끽하시길 바라며 가을 초입 모두 시인이 되어보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9월 24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대표.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실까요? 대독해주신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행사의 가장 빛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34회 정지용 문학상을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시인이시며 서울대 명예교수인 오세영 교수님을 모셔서 34회 지용상 수상자가 어떻게 뽑혔는지 그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수요일인데 오전 11시에 서울의 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정지용 문학상 심사회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와 그 다음에 전 한국 문인협 회장인 문효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교수인 오형엽 교수, 그 다음에 서울여대 교수이신 이승원 교수, 이렇게 네 분이었습니다. 다른 문학상 심사와 달리 정지용 문학상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품상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문단에서 발표된 작품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작품을 전부 심사위원들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젊은 예심위원들이 모든 문학 잡지를 통독을 해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작품 15편을 일단 선정을 해서 그 15편을 후보작으로 놓고 방금 말씀드린 네 분의 결심위원들이 작품을 그 자리에서 통독을 하고 작품 한 편을 뽑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 심사 후보에 오른 15편의 작품의 그 주인공, 그 작품을 쓴 시인이 누군가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가려놓고 15편의 시를 각자 편견 없이 각각 심사위원들이 한두 시간 통독을 하고, 그리고 심사에 붙여서 두 번 심사를 했습니다. 두 번 첫 번째 심사에서 15편 가운데서 첫 번째 심사에 통과된 작품이 6편 내외였고, 또 이 6편을 놓고 심사위원 네 분이 또 엄격히 토론을 한 끝에 한 분을 뽑았는데, 그 한 분을 뽑고 나서 보니까 그 이름을 공개하고 보니까 오늘 수상자이신 최동호 교수였습니다. 최동호 교수는 제가 오랜 문단 생활을 하면서 익히 제가 봤던, 또 저만이 아니고 한국 문단에 많은 훌륭한 평론가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국 시단을 대표하는 훌륭한 시인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당선된 최동호 시인의 이 밤의 작품 제목이 뭐였던가요? 이 밤의 어머니의 범정쓰기라는 작품을 전에도 읽어보지를 제가 못했어요. 심사하는 과정에 그 작품을 읽어봤는데, 평소에 제가 읽었던 최동호 교수의 작품의 경향과 너무 달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다르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 음악성입니다. 우리 최 교수가 약간의 그 모더니즘적인 그런 취향의 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최 교수의 언어의 그 음악성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그날 그런 기행을 보고 최 교수답지 않는 그런 시를 썼구나, 이런 느낌을 일단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추상적 사고를 하지만 예술가들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에 상상적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상상력, 참신한 상상력,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아름다운 상상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인생론적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모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본질일 뿐만 아니라 CS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본 주동국 교수의 그 시적 상상력은 상당히 그 우주적인 차원의 그런 지고지순한 그런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범정소리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범정소리에 관한 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시적 대상은 범정소리 그 자체가 아니고 새벽 5시 전후쯤 그 어머니가 일찍 새벽잠에 깨어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이제 그 한 컷을, 그러니까 한 그 상황을, 그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쓰는 것인데, 여러 어르신들은 되게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집에서 콩나물 키울 때 그 물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물 흐르는 소리가 아주 낭낭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물 흐르는 그 낭낭한 소리를 마치 새벽 산사에서 울리는 범정소리로 상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콩나물을 그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를 키우는 그 모습을 마치 깊은 산사에서 절에서 울리는 범정소리와 서로 비유를 시키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상의 상상력과 땅의 상상력, 그러니까 땅과 하늘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우주적인 소리, 우주적인 그런 기운을 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에서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과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 이 두 상징을 통해서 형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생명을 키우는 분 아닙니까? 어머니는 바로 모성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대로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어머니는 물론 인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비로운 법칙과 생명의 원리를 시로 형상화했는데, 단지 시로 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음악적 차원으로 높은 그 예술적 승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훌륭한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 최근 근래의 우리 문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명작을 정지용문학상 작품으로 올린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가 축복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세영 선생님께서 30대 정지용문학상 수상자 어머니 범정소리의 문학적 의미를 현대시에서 찾아보기 위한 가락의 살림과 우주적 상상력의 결합이라는 말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하시기 대학 강단에서 현대시 강의를 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고 시작에 앞서서 선글라스를 또 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시상에 앞서서 시상을 도와주실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유자효 지용 회장님, 황규철 옥천 군수님, 유정현 옥천 문화원장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빠질 수 없죠. 자, 오늘 수상자 최동호 시인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 순서는 상패, 시상금, 꽃다발 순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자,
자, 먼저 상패는 우리 유자효 지용 회장께서 시상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34회)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 어머니 범종설이 최동호. 어린 시절 새벽마다 콩나물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웃집에 새빵살이 하던 아주머니가 외아들 공부시키려 콩나물 키우던 물방울 소리가 얇은 벽 너머에서 기도처럼 들려왔다. 새벽마다 어린 우리들 잠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연탄불 가는 소리도 들렸다. 불을 꺼뜨리지 않고 단잠을 자게 지켜주시던, 일어나기 싫어 모른 척하고 듣고 있던 어머니의 소리였다. 콩나물 장수 홀어머니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어머니 가시고 콩나물 물 내리는 새벽 소리가 지나가면 물덩어리에서 연탄재 떼어내던 그 정성스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새벽잠 자주 깨는 요즘 그 나지막한 소리들이 옛 기억에서 살아나와 산사의 새벽 범종 소리가 미약한 생명들을 보살피듯 스산한 가슴 속에 들어와 맴돌며 조용히 마음을 쓸어주고 간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항상 궁금하잖아요. 상태에는 어떤 글이 써 있을까? 바로 우리 최동호 시인의 어머니 범종소리라는 글귀들이 써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시상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유정현 옥천문화원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네, 악수 나눠주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홍규철 옥천 군수께서 꽃다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주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이 기쁨을 사진에 또 잘 담길 수 있도록 자, 잠시 또 사진을 보시고 촬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자,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상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수상자인 최동호 시인의 수상소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오늘 수상을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동호입니다. 지용 선생 시를 보면은 푸른 하늘이 그리워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하늘이 상당히 푸르고 거기에서 생애 마지막을 고하신 지용 선생님이 이 하늘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용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3학년 때 지용의 제자이고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훈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시를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저희 학과에 안 계셨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거의 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신 분이 정지용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연구는 사실은 지용의 연구이기도 하고 제 자신의 시쓰기의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용 선생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저는 지용의 초기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오탁분 선생이 그 훌륭한 논문을 선구적으로 쓰셨고, 후기시 백록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지용 시인이 산수시의 시인이고 또 정신주의의 시인이고 또 한국 현대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한 바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UCLA 교환교수로 갔을 때 다른 분들은 산더미 같은 자료를 찾고 복사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저는
그 대학 도서관에 앉아서 정지용 시를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이분이 가진 시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용시 사전을 냈고 30년에 걸친 지용시에 대한 연구를 정지용 시와 비평의 고고학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15편의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2년에 한 편씩의 논문을 썼고 그 논문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비평적으로 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 정지용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 백담사 무산 스님의 강력한 공고로 시쓰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용문학상 35회 수상자가 된 것은 마치 제가 지용시의 첫 장을 열면서 떨리는 가슴으로 시를 읽기 시작했던 그날 밤과 비슷하게 지용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제 시의 첫 장을 여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수상 소감에 썼습니다만 이 수상은 저에게 지용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이 문학상이 저에게 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팜플에서 보면은 미안의 시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미래가 저희 시에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금년이 2022년입니다. 지용 선생이 풍랑몽이라는 작품을 쓴 것이 1922년이고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용 선생 100년을 생각하면 정지용 선생이 없는 한국 현대시는 생각할 수 없고 지용이 없는 옥천 또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옥천을 고향으로 옥천의 하늘과 땅과 바람과 산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지용 선생의 의미가 오늘에 되살려지고 또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옥천군이 더욱 풍요로운 그런 시의 고향이 되고 또 인류 문화, 한국 문화의 한 중심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수상 소감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최동호 선생은 고려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시를 쓰신 시인이자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그리고 평론가라는 세 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년 전 대산문화재단에서 평론가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정지용 문학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장르에서 어떤 그 혁혁한 성과를 이루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오탁권 선생님께서 시와 소설을 같이 쓰시면서 좋은 소설과 함께 시로서 이미 지난 9회 때 지용상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어떤 재능은 많은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용제 사회를 맡으면서 또 올해 수상자 최동호 시인의 어머니 범종소리를 함께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거든요. 봤는데 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경건함, 네, 그 마음이 참 경건하시고 따뜻하다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축하의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재능시 낭송협회 시낭송화 지영란, 오선숙, 윤정희님 세 분께서 정지용 시낭송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비로봉이
담장이 물들고 다람쥐 꼴이 수치 짙다. 산매구의 가을길 이마 바르이 해도 향그로버 지팽이 잦은 맞은 흰들이 우노다. 백화 홀홀 허울 벗고 꽃 옆에 자고 있는 구름 바람에 아쉬우다. 구성동 2. 골짜기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리가 소란이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양 사는 곳 절터들했는데 바람도 모이질 않고 산그림자 설피하며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풍랑몽 2. 바람은 이렇게 몹시도 부었는데 저 달 영원의 등화 꺼질 법도 아니하옵거니 어쩌녁 풍랑후에 님 실려 보내고 아닌 밤중 무서운 꿈에 소스라쳐 깨웁니다.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랴십니까? 끝없는 울음바다를 나누올 때 포도빛밤이 밀려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랴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라십니까? 물 건너 외딴 섬 은혜색 거인이 바람 사나운 날 덮쳐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라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라십니까? 창밖에선 참새 때 눈초리 무겁고 창 안에선 시름겨워 턱을 고일지 은꼬리 같은 새벽날 부끄럼성스런 낯가림을 벗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라십니까? 외로운 초름 풍랑에 어리울 때 앞포구에는 구준비 좌우 기울이고 행선배에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네. 재능시 인협회 분들의 신앙송이 해가 갈수록 더욱더 어떤 그 원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번 행사의 마지막 축하 공연 순서입니다. 네. 늘 지용제를 찾아주시고 지용제에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성악가 박인수 선생님과 그 친구들, 음악 친구들의 자리입니다. 박인수 선생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지용의 향수를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행사를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은 들으니 미국 LA에서 대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기 시작이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그 제자분들이 선생님의 목까지 아마 오늘 더욱더 아름다운 무대, 웅장한 무대를 꾸며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박인수와 그 음악 친구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물새가 춤춘다. 에이야 에이야 어서 도줘라 입자마자 두둥실 배 띄워 청춘을 싣고서 여기는 황포가 노을이 붉구나. 에이야 에이야 어서 도줘라 입자마자 아득한 찬파 말리 님 계신 곳 어디론가. 맑은 달빛이 물 위에 춤춘다. 에이야 에이야 어서 도줘라 고향에 가자. 순풍에 꽃달고 파도를 헤치며 바라다 보면은 아들도 멀구나. 에이야 에이야 어서 도줘라 고향에 가자. 아득한 수로 말린 고향 산천 어디론가. 저희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 매해 여기 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이 지용제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면서 미국 LA에서 학교에 지금 나가시는 바람에 이번 금년에는 같이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내시면서 꼭 자리를 빛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 향수 저희가 부르려고 합니다. 팜플렛 뒤편에 보시면은 향수 가사가 나와 있는데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된 실개철이 돌아나가고 얼룩배기 망소나 애솔비는 빗개는 우르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지바로에 재가 식어지면 이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날리고 엷은 졸음에 병들듯이 아버지가 집베개를 쏟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쏘미슬에 한 주름 휘적시
달리는 어린 노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말벗은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샤워 꿈에 들리실리요.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말을 옮기고 서릿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것이 참아 네, 여러분 박인수와 음악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공연에서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들었잖아요. 사실 향수라는 시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바로 호수라는 시, 호수라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시를 보면은 네. 참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 같으니 눈 감을 수밖에 라는 구절에서 참 그리운 마음을 담잖아요. 오늘 지용제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지용제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네, 그 시로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금 다가올 가을 맑은 하늘처럼 여러분들 오늘 시심을 가득 마음에 품으시고 정지용 선생의 시 한 편을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4회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진행의 장영우, 저는 한희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